안녕하세요. 통치 이탈리아입니다. 3부 시작할게요. 2부의 끝은 이 기차 타고 가면서 그레그 선장하고 지금 팔리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승객이 타려고 했을 때 자리 있냐고 했을 때 막 아주 그 강력한 말을 그레그 선장이 했는데 그 얘기를 마치 이 귀부인의 입에서 나온 거로 착각해서 깜짝 놀래서 밖을 나가고 그리고 그 둘은 웃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으로 땡겨서 이제 이 장면은 그 여인을 이렇게 미워 부인을 떠나서 배웅하는 그런 장면이죠, 팔리에. 그런데 배웅할 때 보세요. 인사를 하는 순간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는 이런 뭔가 모를 그런 안개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학적인 연출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렇게 손수건을 꺼내자마자 저 손수건을 낚아채 갑니다. 그리고 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거울을 꺼내서 나름 단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웃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 2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객이 타려다가 막 저렇게 거칠게 대하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는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이 장면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여전히 어떤 공감이 형성이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유쾌하고 코믹한 분위기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다음 장면부터 이제 장면의 흐름이 좀 바뀌는 거죠. 그 아주 이제 그 안정을 찾아서 모든 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미호 부인 안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뮤어 딸인 안나 뮤어의 그 이름을 저기다가 새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장이 너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거고 이것은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영원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아이가. 그런데 저희는 알죠. 영원한 게 없다는 거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기 그 물에서 놀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집에 찾아와서 한쪽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팔리를 발견합니다. 조지 샌더스를. 조지 샌더스가 저번에 수건에 대해서도 손수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과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림 장면이 자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할까요? 절 지나치게 예쁘게 표현하신 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태까지 보면, 그리고 루시라고 하니까요. 그 그레그 선장은 루치아나라는 이름으로 날 부르겠다. 당신을 독립적인 어떤 예전의 여왕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루시라는 이름은 늘 보면, 누군가에 의존하는 이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팔리가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리의 그 비전에 의존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비전에 의존하는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거기다 더해서 지나치게 예쁘게 표현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거죠. 그리고 키스까지 하고요. 이렇게 관계가 급진전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로 사라지는데 어떨까요? 사라지는 와중에서 이 장면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 남자가 내 곁에 남겠다면 남고, 뭐, 떠나면 떠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너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엔 길이 있고요. 이 길을 지나가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의 그 마차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쪽 선상에 서 있는 그레그 선장과 이쪽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삶을 선택한 거죠.
사람을 선택하고 이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그 한여인 마사가 보는 장면입니다. 탐탁지 않은 거죠, 저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저렇게 미소가 가득한 거죠. 여기서 제가 그 장면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마사는 그 팔리라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나 당신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이제는 사랑도 받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 장면 못 잡았나 봐요.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 리얼한 사람을 원한다. 그 사람은 살아있잖아. 리얼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한여가 말합니다. 왜 리얼이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리둥절해 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리얼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운명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제가 진실하고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실제한다고 선택했던 그 팔리라는 인물이 본인이 찾던 이상적으로 뮤어 부인이 찾던 그 진실이 아니면 거기에서 비극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실제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진실적인 존재하는 진실로 존재하는 인물로서의 그 그레그 선장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가 진실이냐? 실제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대부분 자기 앞에 현존하는 자기 앞에 실제하는 그 물질도 그런 거고요. 그 실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지금 세상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는 같은 시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기 뒤에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진전이 되면 뒤에 그 집에 그 딸인 애나의 방에 불이 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애정씬에서 팔리가 얘기합니다. 지금만큼은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내 감정이 지금 어디 높은 곳에서 마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잡아주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순간만이라도 모든 다른 거를 잊고 심지어 당신 딸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난 질투가 나니까 잊고 나에게만 몰입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그런 의무를 줘버리라고요 하면서도 당신은 마법사 같아요. 나의 모든 내가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그 의무를 등지게 하고 당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니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 끝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돌립니다. 등지고 서는 거죠. 이제는 본인의 현존은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레그 선장은 뮤어 부인의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로 이 장면에서 교체가 됩니다. 저렇게. 이제 여기서의 장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게 사랑 고백인 거죠.
한쪽 곁에 저렇게 누워있는 묘 부인이고요. 꿈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꿈속에서 얘기하는 듯 하지만 실제 꿈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서 묘 부인에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한쪽에 이런 부분도 너무 잘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서 음영이 이렇게 조절이 되는 부분까지도요. 마지막 인사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저 창문으로 이제 영원히 사라지겠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명하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나도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함께 내가 썼던 그 이야기, 그거는 온전히 당신이 쓴 거다. 당신은 잠깐 꿈을 꾼 거고, 당신이 쓴 거고, 당신 혼자서 저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낸 거고, 그리고 모든 나에 대한 어떤 기억을 지워라, 이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왜 지우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 사람은 일단은 현실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는 자체가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꿈에 깨어났을 때 몇 년이 지나고 그런 생각은 어느 순간 꿈에 완전히 깨어났을 때 그런 생각들은 완전히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떠나면서 어떻게 떠나냐면 그 둘이서 같이 그 썼던 본인의 이야기, 그 선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막그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읊으면서 저 너머로 사라지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어떤 사랑 고백보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네, 저 시선과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보여드려서 그게 저작권의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리던 그곳 루치아 하면서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의미겠죠. 그 공유했던 그 본인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 책 속에 그때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는 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이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만이 가능한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지금 머리에 한편으로 각인시키는 장면이면서도 그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내게 해야 되는 장면이니까요. 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그 출판사에서 오라는 그런 거고요. 이제 모든 게 너무 순조롭게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그 펠리 그 집이 어디냐고 잠깐 들르려고 하는 거죠. 그 펠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네, 펠리 씨를 보고 싶다고 저기서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있는데 그림에 좀 그 일상적이지 않은 그림들이 있네요. 아이들하고 있는 그림도 있고. 네, 등장합니다. 제 남편을 찾아오셨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스번드. 그리고 나중에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작가로서 아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네, 이제는 눈치를 챘습니다. 저 역시 죄송하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당신 같은 여자를 데려온 거는 한두 번이 아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깨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창밖에 서서 바다를 봅니다. 이미 떠나버렸죠? 그레그 선장은. 그리고 저 안나 뮤오가 이정표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느 때처럼 그곳에 올라가 봅니다. 그 의자에 앉아 봅니다. 그리고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 네, 이렇게 파도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그리고 안나 뮤오라고 적혀져 있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혼자 보내는 거죠. 어느 날 딸이 저렇게 장성해서 찾아옵니다. 약혼자와 함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여기서 딸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어린 시절의 대화. 그런데 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레그 선장님이 안 나타나고 나 그때 그레그 선장님한테 너무 빠졌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그 선장을 딸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처음으로 안 거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생한 얘기를 전해주는데 외면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무엇보다도 그게 진실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 역시 꿈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더 말해줍니다. 그리고 한 남자 때문에 어떤 중간에 그와의 관계가 했는데 그 남자를 5년 전에 내지 삼촌, 그 내지 삼촌이 누구냐면요. 그 팔리라는 그 남자인 거죠. 그 남자가 내지 삼촌이라는 책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5년 전에 그 남자를 예전에 그 사귀었던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남자를 만났는데 머리는 다 벗어지고 술에 취한 채로 울면서 자기한테 얘기했고 그 이미 그의 부인도 다 그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걸 모른다. 한때는 그와 떠나려고 했었는데 내 마지막 인생을 맡기면서 그런데 지금 엄마 보고 가자고 하거든요. 같이 살자.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너 그리고 너의 사위 그러니까 우리의 사위가 될 그 빌, 그리고 그 마사,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갈매기들, 그리고 기억들. 그거로서 나는 충분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다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이제는 그 표식이 엔하의 표식이 저렇게 바다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음악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 밖에서 여전히 바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전 내 소식이 전해옵니다. 딸의 그 본인 딸 애나의 딸도 이제 결혼을 한다고요. 이제 손녀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우유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여전히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좀 신경질을 부렸죠. 강요한다고. 그리고 조용히 그 하녀는 내려가고요. 음악이 흐르고 옆에 있는 우유잔을 듭니다. 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나는 피곤해. 그게 예전부터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그 피곤의 연속, 그 삶을 끌어간다는 거, 여러 가지 보면 늘 관계 속에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리얼을 찾았는데 리얼 안에 진심이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곤에 지칠 만도 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피곤하지 않을 테니까 루치아를 부르는 선장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루치아는 그 손을 잡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전에 보셨죠? 둘이서에서 이 죽어 있는 루치아를 보고 둘이서 등지고 가는 거. 이 장면이 너무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제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끊어서 그리고 계단을 함께 내려가고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마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사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한 번도 같이 나가지 않았던 정문으로 저렇게 나가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여러분, 지금까지 뮤어 부인과 유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